안녕하십니까. USDH센터의 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모의고사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생각만큼 나와서 좀 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아마 좀 좌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6월 모의고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가원이 출제하는 최초의 시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감을 맛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감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난이도를 체감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만약에 시험이 생각만큼 안 나왔다면 그 방향성에 있어서 조절이 필요한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의 시작점들이 여러분의 성적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고민과 그 대책들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가 6월 모의고사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총평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모의고사 총평을 하자면은 작년 수능과 동일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6월 시험이다 보니까 실제 난이도보다는 조금 낮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길이가 좀 짧다는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이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난도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첫 부분 주제, 제목, 요지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대책이 없었다면 뒷부분에 있었던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여러분들 생각만큼 점수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셨던, 그리고 그동안에 학습했던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평이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느끼는 난이도는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작년 수능 시험보다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었었고, 전체적으로 문단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에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 세부 분야별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평이했었고요. 20번의 주장 문제, 그리고 22번의 요지 문제, 23번의 주제 문제, 24번의 제목 문제 포함해서 대입학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추상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지문에 대한 익숙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익숙한 지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 지문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지문에 대한 익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맞추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30번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틀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혹은 관계된 소유격이냐에 관계된 완전성과 불완전성, 뒤따르는 문장의 완전성, 불완전성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평이하게 정답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낱말 추론 문제 있지 않습니까? 30번 문제,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대비되는 내용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되지 않으면 대비되는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까다로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31, 32, 33, 34 문제는 굉장히 그렇죠? 생각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쉽게 풀었을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최상위권 중에서도 33, 34를 틀린 학생들이 꽤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렵지는 않았을 불구하고 여러분이 논리적인 어떤 완성도 있는 문제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33, 34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은 굉장히 평이하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빈칸이 대체로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논리적 완성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완성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상시 훈련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순서와 삽입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난이도는 가장 높게 지금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앞부분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관계로 뒷부분에서 점점점 밀려와서 학생들의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보지 못한 경향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고요. 하지만 순서삽입 문제는 평상시에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답이 도출되는 과정들을 정확히 본 학생이라면 전혀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39호 문제에서 여러분이 변곡점들, 지문 안의 변곡점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보가 존재하는 문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제로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분류해서 훈련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9번에는 디스크가 존재했지만 이 디스크가 존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보라고 보기 힘들었고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즉 단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들 드렸습니다. 최종 공부 팁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던 중위권 이하 학생들, 하위권 포함해서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단어학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단어학습이 안 돼 있으면 출발점부터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어학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익숙치 않은 지문이 등장했을 때는 해석이 안 되면 일단은 글이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내용 그림이 안 그려지면 여러분 문제 푸는 것은 시작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반드시 구문독해 학습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이하,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논리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글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와 관련된 논리력 확보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킬러 문제라고 생각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반드시 해독법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혹은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을 반드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이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점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킬러 문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대책 세우시고 신유형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숙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끝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전의 것들을 타산지석삼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준비해 갈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설명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속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파트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나의 기본기들,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본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학습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시행착오하지 않는 학습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으로 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대박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 항상 차근차근 기본부터 가장 중요한 해석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해가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수험생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